예,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강의는요, 바로 주택 임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래시장이 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침체화되고요. 또 동네 슈퍼가 편의점 들어오면서 또는 제과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어떤 사업이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주택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개인들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했다라면 앞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이 임대 사업에 특히 주택 임대 사업에 뛰어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냥 단순하게 월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사업자로서 또는 사업자 마인드를 갖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구조를 살펴본다라면 이제는 점점 고령화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고령화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 고령화로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넉넉하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로 가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손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령화와 더불어서 또 1, 2인 가구의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1, 2인 가구가 약 34.7%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를 보면 54.7%로 매우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2035년도가 된다면 전체 가구 수의 60%가 넘는 가구가 1, 2인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더 1, 2인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주택 임대 사업, 즉 1, 2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같이 뛰어들기 때문에 개인들도 막연한 임대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리고 보다 더 세련된 그런 임대 사업을 좀 더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혼 연령이 또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고령화되면서 또 황혼 이혼도 늘어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1990년도만 하더라도 남자 나이 27.8세가 결혼 정년기에 따르면 2014년도로 갔을 때는 32세, 지금은 30대 중반에서 대해서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1, 2인 가구의 증가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검증해보는 그래프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인 가구와 또 고령화되는 추세를 겨냥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냥 냅둘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봤고, 또 선진국형 이 부동산을 정부에서도 원한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을 우리나라가 개방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또 들어와서 이 부동산 선진화에 일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도 이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동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됐었는데요. 자,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리츠를 육성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를 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도 개인보다는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가는 이 법인이라든가 또는 이 기업에 의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 투자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런 어떤 기업이나 회사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이 바로 2016년 올해 4월달 9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일반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또는 어떤 회사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이 들어오면 개인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목적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급을 늘리고 1, 2인 가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주택, 그러니까 즉 1, 2인 가구 살 수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이 소형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에서는 공급을 많이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개인이나 기업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이제 이런 소형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대상은 보통 주택 같은 준주택까지 포함한 주거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그리고 매입하는 임대주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건설 같은 경우에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줘서 건설을 하게끔 하고요. 자, 임대주택, 매입하는 형식은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 일반 분양분을 뉴스테이가 통으로 매입을 함으로써 이 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고 또 매입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중산층에 또 임대를 주는 방식, 이런 것도 다 임대주택의 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또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또는 개인들도 계속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나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도시기금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자, 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보다 이자도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이자를 활용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매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나 일반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 공급을 함으로써 이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지입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토지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 일반인들은 이 임대주택을 통한 이 주거 안정, 그리고 또 기업이나 개인은 이 토지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길이 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폐율과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충수를 제한을 완화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지지부진하던 지역들이 자, 뉴스테이로 일반 분양분을 통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통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야 매입을 할 겁니다. 리츠를 통한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저렴하게 준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타산이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용적률이라든가 충수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나와야 될 세대수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도 공급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미분양의 염려를 덜어낸 조합 입장에서도 매우 행복한 거고요. 또 저렴하게 일반 분양분을 통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타난다라는 되겠습니다. 자, 대기업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주택의 임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보셨을 텐데, 은행들도요, 지금 기존에는 은행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이는 점점 기계가 관리하게 되고, 기계가 관리함으로써 그 빈 자리를 이제 남은 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부지들을 건설회사나 다른 데서도 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그리고 또 보다 더 스마트한 관리를 통해서 이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또 입주를 할 가능성이 또 매우 커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향후에 임차를 수요를 하는 이런 임대 사업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 사업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택을 새로 사셔서 주택 임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많이도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득세 감면은요, 6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이제 공동주택을 신축으로 매입하셨을 때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100% 감면됐지만 올해부터는 85%까지 감면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임대로 갔을 때는 취득세에 또 50%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감면,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주택수가 많아지다 보면은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또 소득세라든가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에 한해서 예전에 1가구 1주택자 2년 보유가 된다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샀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기존 보유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어떤 혜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이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큰 그림 그리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는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옥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비법 공개라는 주제로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공덕역 8번 출구에서 가까운 공덕빌딩에서 강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2-552-744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매주 수요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상승기에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해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미나 오신다면 소액으로 투자해서요. 충분히 월세도 받으시고 미래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동산의 지역과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